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하고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49쪽입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는 의뢰자료 작성 시 오탈자, 계산착오, 금액, 총괄 작성 및 문서 작성 시 부실 등이 없도록 수요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 추계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팀장과 도세 팀장이 세수 추계 교육에 참석을 하였고 경제성장의 변동률, 세입 규모 관련 자료 수집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 및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18년도 11월 5일 보고 드린 문서로 가름하고 체납 징수 목표 달성 및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안성시 기부금품 운영조례 등 관리 철저는 2019년 1월 2일 의원 간담회 시 별도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안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사적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포상급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주요 역할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15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8년에는 총 2회로 성실납세자 선정 1회, 19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에 결정한 심의 1회를 운영하였고 2019년도에도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1회, 지방세 이의 신청 1회, 총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주요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 결정하여 심의 의견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9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8년에는 안성시 시민장학회 장학금 및 대덕면사무소 미술품 기탁권 1회를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금 5천만 원과 안성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1억 263만 원 접수 결정으로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심의하는 위원회로 구성 인원은 총 6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8년에는 총 10회로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10회이며 2019년도에는 총 2회로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2회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은 총 9명이며 당연직 2명, 임명직 2명, 우적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총 15명이며 당연직 1명, 지명직 2명, 위촉직 12명입니다.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6명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8쪽부터 9쪽은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호,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는 목표액 3,357억 8,300만 원 대비 107.9%인 3,625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 징수액은 1,830억 4,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4.6%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1,795억 2,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3,266억 2,200만 원 대비 32.2%인 1,054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 징수액은 455억 3,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0.5%를 징수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은 598억 7,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3.7%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수입은 목표액 441억 6,500만 원 대비 107%인 473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184억 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수입은 28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말 현재 세수입은 목표액 493억 6,900만 원 대비 31%인 152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57억 6,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수입 징수액은 94억 6,600만 원입니다. 14쪽과 15쪽은 2018년과 2019년 지난년도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336건 10억 6,2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253건 7억 4,800만 원입니다. 17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3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 21억 원, 원곡면 17억 7,900만 원 순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4월 말 현재 총 체납은 18만 4,886건에 186억 2,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5,422건에 8억 2천만 원이고 지난년도 체납액은 17만 9,464건에 178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부가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174억 7천만 원이며 2019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0억 7,1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74억 8,500만 원이며 토지 민원가가 개발부담금 등으로 62억 9,40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433명이며 체납액은 79억 2,3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총 체납액 중 납세 기피가 215명, 33억 2,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 압박 사유인 납세 능력 상실자는 194명, 43억 3,400만 원입니다.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은 24명에 2억 6,4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30명, 29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3명에 62억 5,8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세 기피가 179명, 32억 5,2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23명에 40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18년도 압류 현황은 총 41,246건에 561억 7,7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기타 채권 순이며 2019년도 압류 현황은 총 1,294건에 198억 6,400만 원입니다. 고발 실적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 범칙 행위자 발견 시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압류 현황은 총 16,691건에 102억 4,500만 원으로 예금,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순이며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379명 46억 3,8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 후 51명에 6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수입은 금융거래 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186억 2,5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으로 다양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체납자 실태조사원 운영으로 4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6억 1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158억 9,6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 벌판 영치,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간호사업 제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선 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결선 처분은 11,711건에 24억 2,500만 원을 결선 처분하였습니다. 결선 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8,909건, 2억 5,100만 원, 무재산 2,639건, 21억 4,400만 원, 평가액 부족 6건 100만 원, 기타 157건 2,9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결선 처분 현황입니다. 856건에 9억 1,400만 원을 결선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쪽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결선 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수입 결선 처분은 1,076건 8억 2,500만 원을 결선 처분하였으며 결선 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964건 5억 5,700만 원, 무재산 95건 2억 6,200만 원, 기타 17건 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수입 결선 처분은 1,105건에 4억 4,300만 원을 결선 처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 팀장님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뿌듯한데요. 근데 이게 저 직계개편 연령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여기가 좁네. 자리가 좁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체납 징수 1년 뭐 저기 저 계약해가지고 40명인가? 40명입니다. 40명. 네네. 그분들 그 역할이 네. 많이 그 체납자들 그 성과를 올렸나? 네, 지금 많이 저희가 그 체납액을 받아왔어요? 예, 저희가 그 6월 둘째 주까지 실적을 뽑아왔는데요. 그분들이 동료를 해가지고 9억 4,400만 원이라는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징수 실적을. 뭐 지금 올해만 예, 올해 3월 7일부터 그 6월 6월까지. 예, 6월 중순까지 그렇게 올 말까지 정도 되면 한 어느 정도 되고시요? 글쎄 한 열심히는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진짜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한 거의 한 20억 정도는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제 그러잖아요. 뭔 벌이는 해야 된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이상을 해나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저 고생들 많으시고 하여간 저 요 그 체납 징수자 1년 그 활동이 올해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도 또 예. 뭐 50명 아니라 뭐 많이 뭐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뭐 100명이라도 되면 좋은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그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구석구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해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농담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또 내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분과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 오늘 드렸습니다. 벌도 좀 어느 정도 꽉 차면 여왕벌이 관리가 안 돼서 이 분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
잘 좀 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좋은 결론 얻으셔가지고 업무 효율이나 뭐 직원분들 뭐 관리 문제 이런 문제 좀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세무과에서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이 뭐 아까도 제가 이제 농담삼으로 소대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 세다 뭐 그 이제 매일 업무 하시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체납액 같은 걸 좀 많이 징수하신다든가 먼저 체납액이 이제 징수가 안 되면 이제 결손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 아니면은 또 세원 발굴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유재산 회계과 그쪽이지만 물론 뭐 그냥 막 찾아가지고 가혹하게 시민들한테 뭐 이거 공유재산인데 세금 내세요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뭐 시골 분들이 조그맣게 뭐 밭으로 써먹거나 뭐 차대놓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가서 이렇게 뭐 세금 걷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 부분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겠다, 좀 쓰고 싶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물론 이제 회계과 그쪽에서야 또 공유재산 관리하다 보니까 뭐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특혜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어떤 세원 발굴이 돼서 세수 확보 쪽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제 느낌상은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공유재산 이렇게 뭐 전명하거나 뭐 불화받거나 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완화돼서 좀 세원 발굴이 돼서 우리 좀 세수가 좀 더 거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많은 협조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지자 질문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예, 먼저 시금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시금고는 지금 일반 경쟁을 붙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일반 경쟁을 붙였던 것 같고, 우리 시의 경우에 뭐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셔서 네네. 어떤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복수가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재공고를 해서 수의 계약을 여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농협 시지부 이외에는 뭐 과정에서 이 시금고 부분에 이렇게 뜻을 비친 그 은행이나 뭐 없습니까 전혀? 그때 그 2016년도에 그 공개했을 때도 이제 접수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 세수익관리팀에서 그때 그 은행별로 찾아다녔답니다. 아, 예. 접수를 좀 하도록 그랬더니 그 다 그 접수치를 않고 농협 시금고만 지금 그 접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무래도 그 여기 안성 지역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농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타 은행으로 그 지정이 될 경우에는 또 불편함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도가 낮으니까 아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중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뭐 시설 장비라든가 그런 걸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접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16년에 계약을 체결하셔갖고 2017년부터 내년 말까지 일단 네네, 약정 그렇습니다. 기간이 예, 예. 완료가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예치를 통해서 얻는 이자 수입을 좀 좀 쭉 봤더니 2017년 이후에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확대된 이유겠죠, 우선적으로는요. 뭐 예, 단순하게 예. 생각하면요. 예. 2017년 15억 5천 정도의 이자 수입을 받다가 2018년에는 21억 예, 예, 5,800으로 맞습니다. 예. 뛰었네요. 더불어서 지금 그 NH 안성시 그 시 지부하고는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한 약정이 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시에 10억
4년에 10억을 여튼 그 협력 사업비로 이제 내놓게 되어지는 것인데 농협에서 이제 매년 2억 5천씩을 5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 약정을 맺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 추진 부서 그리고 사업명 해갖고 주로 이제 교육, 문화, 관광, 농림, 해양, 수산 요 부분의 통계목을 전제로 해갖고 그 세출 예산이 공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이후에는 그 특별하게 특정 목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2016년까지는 이 그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그 2016년도까지는 지정 기부가 그렇게 목별로 이제 지정 정해져 가지고 기부가- 지정 기부가 됐던 기부.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이 목대로다가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고 네. 2017년도부터는 그 2016년도 3월 1일 날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지정 기부하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네네. 지정 기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네. 총괄 예산에다가 세출 총괄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집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세출 예산에 명시가 안 되게 그렇게 예. 아.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튼 2016년까지는 네네. 지정 기부로 해갖고 여튼 통계목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설정이 예산에- 된 거였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안성시 지역 발전을 위한 후원 뭐 이렇게 예, 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기타 수입으로 잡히고 예, 예. 세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을 설정하지 않고 않고 여튼 진짜, 사용되어지는 걸로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그 검토를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자 수입을 보니까 예치금이 여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여튼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게 이 세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때문에 이제 내년도까지 일단 약정 기간이 끝나게 되는 거지 예,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시 금고 지정을 위한 이제 절차를 뭐 내년 뭐 5월 빠르면 5월부터 이렇게 뭐 추진을 하실 것 같아서 네네. 최근 3년 정도 기간을 보니까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그것도 나름대로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여서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동안 공부를 전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예, 뭐 10여 년 넘게 지금 10억 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예치금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협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좀 뭐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 자립도가 그 한 5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급격하게 여튼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40.84%였는데 2019년 지금 33.9%로 지금 나름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약 7% 포인트가 지금 낮아진 셈이고 불구하고 이제 그 지방세 수입하고 우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더니 지방세 로 당연히 인건비를 충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살펴보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배에서 3배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저희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방세와 같은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한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제기될 것 같고, 이것은 여튼 앞으로 그 저희의 정책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국도비에 대한 의존율이 뭐 물론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은 여튼 그 국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모양새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정책 사업을 하는데 큰 변수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뭐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인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징수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탈루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정확히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 또 세수 감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가를 해지되는 이유도 그런 탈루 세원 방지 차원, 그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 안 하는 체납자들 그런 그 징수 차원에서도 분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장 헌조롭게 전체 8개 팀 업무를 다 관장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좀 과중한 면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람의 능력이 한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예,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시고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때 참여하신 분도 있는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저도 참석을 해서 그 당시 농협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안성시의 시 금고는 농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고 지정도 지난번 2012년에 효례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때 당시도 지금 다른 지자체의 추세는 일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분류해서 2개 이상의 은행을 지정을 하는데, 안성은 지금 구조가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농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농협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물론 특별회계 예산도 적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기금 부분에 관련해서 그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 시는 농협과 불가분의 관계, 때릴래 때릴 수 없는 그런 유착 관계를 이어졌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추세는 그렇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세수입 징수에 보면 이제 우리가 도로 사용료라든가 국유재산 사용료 지금 결손 처리하는 금액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국유재산 대부 계약할 때 미리 선납을 하지 않나요? 임대료는 추후에 네. 연말에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하는 거는 면허세. 아니죠. 면허세. 통상적으로 국유재산 대부 계약할 때 돈을 내고 이게 하거든요. 이 계약서에 명시해 언제까지 내라고 딱 명시하고 하는데, 이게 좀 그래.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대부를 받아서 지금 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내고, 지금 다른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이게 물가 상승률 이런 고려해서 사용료를 좀 납부하도록 고지하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인데 결손액이 발생하니까 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 해가지고 다음에 납부하지 않는 데는 지금 대부 계약을 취소하는 건가요? 결손 처분은 그냥 무조건 임대료를 안 냈다고 해서 결손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분이 낼수 갖고 없는 있는 상황.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지 결손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무재산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국유재산 사용료라든가 뭐 도로 사용료에 결손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도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안 내. 그럼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 그 도로를 재계약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 만약 그 체납을 하게 되면은 재계약은 안 되는 거죠. 우선 납부를 한 다음에 그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아마 그 아까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짜투리 땅들은 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협의 좀 해달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시세를 늘리는 것 포함해서 주민 그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시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도움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이야 공익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